지금 참외를 자주 드시고 있다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참외는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많이 드십니다. 특히 수분이 많아서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참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 방법과 몸 상태가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몸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증상이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여름마다 참외를 많이 드셨습니다. 시원하고 가볍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사 대신 참외를 드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이 자주 붓기 시작했습니다. 피로도 계속 쌓였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더운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참외였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몸 상태가 나빠진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과일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조건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참외는 분명 좋은 과일입니다. 이 부분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더운 날마다 참외를 드셨습니다. 시원해서 자주 드셨습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담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몸이 더 피곤해졌습니다. 결국 병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잘못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외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과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분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68세 이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건강을 위해 과일을 많이 드셨습니다. 참외도 자주 드셨습니다. 특히 저녁에 많이 드셨습니다. 가볍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몸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붓는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결국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찾고 나서 식습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일도 잘못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71세 정 씨의 경우입니다. 정 씨는 참외를 간식으로 자주 드셨습니다. 특히 많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몸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찾고 나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는 습관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몸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위험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참외가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참외 안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당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분들에게 그렇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외는 수분이 많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외에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아지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콩팥이 약한 경우 더 그렇습니다. 콩팥은 칼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게 위험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과일은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여름마다 참외를 많이 드셨습니다. 하루에 여러 개씩 드셨습니다. 시원하고 가볍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건강에도 좋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이 자주 붓기 시작했습니다. 피로도 계속 쌓였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콩팥 수치가 나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섭취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칼륨이 쌓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당입니다. 참외는 달콤한 과일입니다. 그래서 당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흡수가 빠른 당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공복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게 몸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아침마다 공복에 참외를 드셨습니다. 가볍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몸이 더 피곤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주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습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복 섭취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은 빠르게 에너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너무 빠르면 문제가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몸이 더 피곤해집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68세 이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저녁에 참외를 많이 드셨습니다. 식사 대신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결국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71세 정 씨의 경우입니다. 정 씨는 하루 종일 참외를 나눠서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리가 붓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후 섭취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섭취는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외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칼륨과 당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몸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습관이 더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특히 위험한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참외를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특히 더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몸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되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콩팥 기능이 약한 분입니다. 이 경우 가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외의 칼륨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이 약하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참외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담이 더 커집니다. 이 부분 때문에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탈락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이미 콩팥 수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외를 자주 드셨습니다. 시원하고 부담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몸이 더 붓기 시작했습니다. 피로도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섭취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콩팥이 약한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입니다. 참외는 당이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흡수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특히 공복에 먹는 경우 더 위험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아침에 참외를 자주 드셨습니다. 공복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몸이 더 피곤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주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식습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설사를 자주 하는 분입니다. 참외는 수분이 많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장이 민감한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참외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설사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68세의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평소에도 장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참외를 많이 드셨습니다. 그 결과 설사가 더 잦아졌습니다. 결국 섭취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장이 약한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칩니다. 네 번째입니다. 몸이 자주 붓는 분입니다. 이 증상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참외를 많이 먹으면 수분과 성분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붓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71세 정 씨의 경우입니다. 정 씨는 다리가 자주 붓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참외를 자주 드셨습니다. 특히 많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붓기가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공복에 과일을 자주 먹는 분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외는 공복에 먹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몸이 더 피곤해집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69세 한 씨의 경우입니다. 한 씨는 아침마다 참외를 드셨습니다. 공복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몸이 더 피곤해졌습니다. 결국 습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후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 당뇨가 있는 분, 장이 약한 분, 붓기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몸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반전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참외를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참외는 분명히 좋은 과일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참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먹는 방법과 몸 상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예 안 먹거나 계속 잘못 먹습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외는 수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몸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특히 더운 날에는 도움이 됩니다. 탈수를 예방하는 데도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식욕이 없을 때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더운 날에 참외를 조금씩 드셨습니다. 과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에 드셨습니다. 공복에는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몸이 편했습니다.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올바르게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차이를 만듭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참외를 한 번에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나눠서 드셨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었습니다. 몸도 편했습니다. 특히 공복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양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67세 이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참외를 식사 후에 드셨습니다. 간식처럼 드셨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몸도 편했습니다. 이처럼 먹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69세 정 씨의 경우입니다. 정 씨는 참외를 적당한 양만 드셨습니다. 하루에 하나 정도 드셨습니다. 과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몸도 편했고 소화도 잘 되었습니다. 이처럼 적당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좋은 과일이면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외는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르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먹는 습관은 더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참외를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몸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되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콩팥이 약한 분입니다. 이 경우 가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외의 칼륨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이 약하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참외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담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탈락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콩팥 수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외를 계속 드셨습니다. 시원하고 부담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몸이 더 붓기 시작했습니다. 피로도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섭취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콩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입니다. 참외는 당이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흡수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특히 공복에 먹는 경우 더 위험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아침마다 참외를 드셨습니다. 공복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몸이 더 피곤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주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식습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이 약한 분입니다. 참외는 수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68세 이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장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참외를 많이 드셨습니다. 그 결과 설사가 잦아졌습니다. 결국 섭취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장이 약한 분들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몸이 자주 붓는 분입니다. 이 증상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참외를 많이 먹으면 수분과 성분이 함께 작용합니다. 붓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71세 정 씨의 경우입니다. 정 씨는 다리가 자주 붓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참외를 드셨습니다. 결국 붓기가 더 심해졌습니다.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몸 신호를 무시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과일은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참외는 과일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드십니다. 하지만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면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69세 한 씨의 경우입니다. 한 씨는 참외를 하루에 여러 개씩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결국 섭취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한 섭취가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 당뇨가 있는 분, 장이 약한 분, 붓는 증상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몸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시면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외는 공복에 드시지 마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공복에 먹으면 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몸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아침마다 참외를 드셨습니다. 공복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식사 후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처럼 먹는 순서만 바꿔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참외는 수분과 당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시원하다고 계속 드십니다. 하지만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하루에 여러 개를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양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처럼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셔야 합니다.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장이 약한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68세 이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한 번에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설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나눠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방법을 바꾸면 해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입니다. 저녁 늦게는 피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드십니다. 하지만 밤에는 몸이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먹으면 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71세 정 씨의 경우입니다. 정 씨는 밤마다 참외를 드셨습니다. 시원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바꾸셨습니다. 낮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몸이 편해졌습니다. 이처럼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몸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참외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콩팥이 약한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면 안 됩니다. 몸이 붓거나 피로가 심해지면 신호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 드십니다. 하지만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원에서는 69세 한 씨의 경우입니다. 한 씨는 몸이 불편해도 계속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이후 몸 상태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몸 신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외는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몸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습관이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복을 피하고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시간을 조절하고 나눠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 상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알고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는 조용히 진행됩니다.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